유난히 길었던 이번 장마, 기상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오늘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시간에는 김진두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수마가 휩쓸고 간 지난 50일을 되돌아봅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보혜경입니다. 오늘은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로 기록된 올여름 장마의 모든 것을 김진두 기자와 함께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YTN 문화생활과학부 김진우입니다. 이번 폭우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만 40명이 넘었습니다. 네. 이렇게 장마가 이례적으로 길었던 이유가 뭔가요? 장마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조금씩 내리던 장마였다면 1990년대 이후 온난화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다가오면서부터는 장마 동안에 비가 안 내리는 마른 장마가 나타나거나 또는 장마 기간에 비가 내린다고 해도 오랜 기간 내리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사이에 굉장히 많은 양의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스콜처럼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 길어진 이유는 이 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에 확장하면서 장마 전설 북한 지방으로 밀어 올려야 되는데 북극과 시베리아에서 올해 나타났던 초고온 현상 때문에 북극에 머물러 있던 찬 공기가 중위도까지 내려오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는 걸 막아버리면서 8월 넘어서까지 8월 중순까지 장마가 길게 이어지는 그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최근에 노르웨이 기상청이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외 기상청 홈페이지까지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뭔가요? 기상청의 예보라는 거는 맑은 날씨보다는 비가 오거나 특히 재난 상황일 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게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장마 기간, 이례적인 긴 장마와 폭우 상황 속에서 기상청의 예보가 자꾸 흔들렸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의 일기예보 모델이나 다른 나라 기상청의 예보들을 찾아보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근데 얘기죠. 그 해외 기상청 자료가 더 정확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상청 예보가 가장 정확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체의 예보를 보고 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우리나라 자체에서 생산하는 자료들을 기상청이 갖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요. 예보를 내는 거는 여러 가지 정답지를 놓고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뭐냐면 기상청은 재난상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안 좋은 쪽의 예보 쪽으로 손이 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고려를 하다 보니 예보에서 약간 빗나가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예측 모델에 어떤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수치 예보 모델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정확도가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변경을 해서 최대한 정확도를 높여가는 거거든요. 마치 빅데이터처럼요. 그렇습니다. 현재 머신러닝처럼 인공지능의 머신은 지금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면서 조금씩 수정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정확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수치 예보 모델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다. 그래서 좀 기다려줘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요.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폭염이 다시 찾아왔어요. 올가을 태풍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 수치 예보 모델상으로는 8월 하순까지, 8월 말까지는 큰 태풍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태풍이 계속해서 필리핀 부근에서 많이 형성되는 모습까지는 모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8월 말부터 9월 중순 정도까지는 한 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또 태풍이 올라올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태풍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저뿐만 아니라 기상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김진두 기자는 기상을 전문으로 하는 기자이시다 보니까 주변에서 오늘 날씨 대체 왜 이래?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거든요. 피해가 많이 나면 가장 바쁜 곳이 사회부하고 정보부입니다. 피해가 어떻게 왜 이러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묻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휴가를 가야 되는데 언제 가는 게 좋겠느냐, 어디로 가는 게 좋겠느냐. 어디로 가는 것까지. 날씨 때문에 회사 안팎에서 너무 많이 연락을 받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날씨를 전문으로 하시다 보니까 다른 분야와는 다른 남다른 고충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항상 하늘을 보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여 년 동안을 여름철에는 휴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태풍도 오고 하니까요. 여름철이 가장 재난이 많은 때고 폭우가 많이 쏟아지는 때이기 때문에 아예 가지를 못했고 날씨 쪽과 기상 재난 부분을 계속해서 담당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전격 인터뷰 취재 첫 출연이신데요. 나와보시니 어떠셨어요? 앵커랑 같이 이야기하듯이 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굉장히 좋고요. 시간이 되면 굉장히 안 좋은 기상 현상 때문에 제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또 이렇게 피해가 났을 때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 궁금증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다면 또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또 이해를 구하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진우 기자를 자주 안 만나는 게 시청자분들께 좋다. 저도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날씨 예보 또 피해 예방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김진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YTN 뉴스 챙겨보시면서 다가오는 가을 태풍에 잘 대비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생생한 취재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